여러분들이 서울에 땅값을 제가 5천만 원 정도가 아주 비싼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근거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은평 뉴타운이 거기가 한 100만 평 됩니다. 그 은평 뉴타운이. 그 100만 평이 전에는 기자촌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그 100만 평을 그 당시에 서울 뉴타운으로 만들 때 보상 금액이 거의 8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갔어요. 그 땅값의 기준은 적어도 한 100만 평쯤 거래가 돼야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은평 뉴타운을 이명박 시절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800만 원 돈 보상을 해줬으니까 서울 땅은 80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 신도시 만들고 나서 전세도 안 나가고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실패한 그 신도시라고 실패한 뉴타운이라고 서울시에서 마무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북의 어떤 경쟁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에 나가려고 은평 뉴타운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대선에 나오기 전에도 4대강을 파자 그랬잖아요. 그 4대강을 파는 것도 주변 땅값을 의식해서 그런 거죠. 4대강을 파갖고 뭐 결국은 뭐야, 주변 땅값만 올라가는 거죠. 서울에는 뉴타운을 만들어서 서울 시내를 재개발을 아주 상당히 많이 늘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또 100만 평의 토지가 거래될 보상해 줄 시기가 또 있을까? 없어요. 요즘 3기 신도시도 전부 경기도잖아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땅 100만 평 거래한 금액이 한 1000만 원이 안 넘어갔다면은 그 당시 가격이 결국은 800이었고 그 이후로 생긴 게 일회 신도시인데 일회 신도시는 거기도 1000만 원이 안 넘어갔습니다. 일회 신도시는 300만 평인데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3개 도시가 뭉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땅값은 일회 신도시하고 은평 뉴타운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양쪽 다가 한 평에 3.3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보상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고 하면 900만 원이죠. 두 땅을 합치면 900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 20층이 기준이었는데 900이면은 30평짜리에 10평이 들어가니까 1억. 공사비가 그때는 뭐 500만 원밖에 안 갔습니다. 1억 5천.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을 하고 또 분양 수익이나 뭐 도시 개발 부담금이 다 들어가고 개발비, 수거비, 뭐 분양 대행비 다 해도 5억 정도가 정상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비싸봤자 이제 10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15억, 20억 가는 건 거품이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품질이 비슷합니다. 뭐 더 나아진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콜라나 사이다처럼 전국적으로 품질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땅값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전에 강남에 원룸주택을 그렇게 많이 할 때도 그 당시에도 땅 한 평에 500만 원밖에 안 갔던 거예요. 그 500만 원짜리 땅이 지금 1억이 돼가지고 결국은 집 한 채 5억 가던 집이 지금 현재 100억이 간다는 거예요. 100억. 그 건축주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억을 버는 거죠. 저도 그때 머리가 제가 똑똑해서 사업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그 건물주, 땅 주인들만 부자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부동산 전문가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알았으면 저도 집 많이 사놓고 사업을 안 했을 거예요. 일하는 게 재밌고 좋았으니까 쭉 하다 보니까 그 망한 건축주, 땅 주인만 살려준 거죠. 세상은 원래 남 좋은 일하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미리 알면은 절대 남 좋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서울에 또 재개발이 되는데 재건축은 그래도 왜 살아남았냐면 면적이 크잖아요. 잠실 아파트나 반포 아파트 이런 거는 면적이 일단 크다 보니까 덕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면적이 적은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 나머지 그 재건축 남은 것은 잠실도 그렇고 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고 장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땅 지분이 커서
혜택이 큰 겁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저는 5천만 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나 은평 뉴타운이 생기면서 땅값이 결국은 10배 정도 올랐다고 봐도 1억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5배 정도 올랐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5천만 원 땅이라는 게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걸 뭐 검증을 하고 감정을 하고 하다 보면 저처럼 계산을 쉽게 못하면은 현실적인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땅이라는 건 지문 같아가지고 옆집 땅하고 뒷땅하고 땅 가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서울의 땅값은 은평 뉴타운이 1,000만 원, 위례 신도시가 1,000만 원. 그것이 5배 올랐으면 5천이고 10배 오르면 1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10배가 오를 만큼 그렇게 뭐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5배쯤 오른 5천만 원 선이 정상이다. 그럼 5천만 원짜리 땅에다 집을 지어도 결국은 5평이냐 10평이냐 싸움인데 높이 올라가면 5평이면 되고 높이 못 올라가면 1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값, 아파트값 합쳐서 8억에서 10억이 정상이다. 그러면 매매가가 10억이면은 거품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아파트가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품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거래라는 것은 대중적으로 서울 시내 안에는 100만 평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 거래 금액은 개인과 법인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서 보상해주는 LH 공사에서 보상해준 금액이 은평 뉴타운은 800만 원, 위례 신도시는 9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안 됐었다는 거죠. 세정 아파트가 왜 가격이 오르락내락 하냐면 거기는 보상비가 평균 30만 원, 50만 원이 안 됐습니다. 판교 신도시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해준 기준을 100만 평이냐 200만 평이냐 거기에서 기준을 맞추면 그것이 현실적인 땅값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죠? 그러니까 땅값의 기준은 적어도 큰 도시라면 100만 평인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래 신도시가 100만 평, 하남시가 100만 평, 그리고 성남시가 100만 평에서 300만 평이 마지막 신도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강동구가 좀 뜨는 이유는 이래 신도시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 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남에 있는 그 원래 재건축한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보는 거하고 이래 신도시 가면 차원이 다릅니다. 서울의 중심은 사실은 강남이 아니고 이래 신도시가 정상적인 서울 신도시예요. 구경을 가보시면 뭐 굳이 서울에 남고 싶다 그러면 이래 신도시를 저는 한번 가보시거나 해서 그쪽에 사시는 게 훨씬 더 강남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땅값은 어떻게 정해지냐? 신도시에 100만 평 이상의 기준을 잡았을 때 정상적으로 보는 거다. 100만 평 넘는 것은 판교 신도시, 세종 신도시, 뭐 일산이나 분당은 원래 과거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구도시가 돼버렸죠. 그거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고 최근에 만났던 도시는 판교나 그리고 세종시, 그다음에 제3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지구, 그다음에 일산과 고양시 중간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 제3의 도시죠. 그다음에 저쪽 부천 쪽에 있는 신도시, 3개 지역이 평균 보상가가 거기도 한 300만 원 선입니다. 20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2, 300만 원짜리 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보상비가요.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거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3기 신도시가 여러분이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이사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지금 집을 팔 수 있다면 3기 신도시로 입주하시는 것이 거품을 뺀 도시가 되고 나머지 돈으로 노후 대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헌도시가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서지 않거나 뭐 모아주택이라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땅에다가 다시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마장동 그 건축주와 상담을 해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그 동네에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결국 30평대가 10억까지 가야 된다고 보장을 해서 원가를 그 건축주가 8억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안 팔리면 집을 지으나 마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빈 땅으로 팔아서 건축업자한테 넘기자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건축가인데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집 짓지 마시고 그냥 파세요. 집값이 더 오르진 않을 겁니다. 짓더라도 나중에 안 팔리면 새 집 줘서 전세를 주면 결국은 손해가 됩니다. 왜? 집값은 작은 소규모였을 때는 물론 품질은 아파트는 비슷하지만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대규모는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덜 되지만은 이 개인 빌라나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집들은 감가상각이 심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세대나 다가구 소규모 원룸주택도 사라진다는 게 보다 짓지를 못하는 거죠. 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주차장법이 강화돼가지고 주차장을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좁은 골목에서 높이 올라가니까 공사하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죠. 이제는 건축도 건설도 희망이 없어요. 결국은 LH에서 그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직접 직영으로 나머지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까지 몽땅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고 LH가 시행사가 된다면 나라의 집값은 잡히겠죠. 그러자면 한 앞으로 5년 걸리겠죠. 5년. 길게는 10년. 저는 10년 후에는 아무도 집에 관심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